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자, 저기요, 에어컨 틀어주실래요? 어, 에어컨도 콩글리시죠? 그렇죠? 에어 컨디셔너라고 해야겠죠? 에어 컨디셔너. 어, 사실 에어 컨디셔너라는 게 공기 그 조절 장치죠. 그래서 공조기라고도 합니다. 그게 바로 콩티아오죠. 음. 콩이 공기, 콩치의 의미고요. 티아오가 바로 티아오지에, 티아오정, 티아오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에어컨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콩티아오는 그 에어 컨디셔너의 그 의미 자체가 어 냉풍과 온풍이 다 나오는 게 원래 에어 컨디셔너의 개념입니다. 근데 맨 처음에 수요가 그 여름 수요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어 에어 컨디셔너 하게 되면은 에어컨 하게 되면은 시원한 바람만 떠오르죠. 근데 요즘에 그 시스템 에어컨이죠.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온풍까지도 다 나오죠. 근데 사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온풍이 나오는 그거는 어 영업용 전기,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온룸도 영업용이거든요. 거기가 그 임대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같은 경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교 같은 경우도 전기세가 쌉니다. 그리고 상가나 이런 데 같은 경우 시스템 에어컨 다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가정집 가정전기로 하게 되면 온풍이 상당히 전기세를 많이 먹죠. 물론 요즘에 이제 에어컨들 이제 전기 그를 갖다 많이 절약하는 장치들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집에서 쓰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 무리가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그 시스템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말고 그 온풍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세금 폭탄 아니 세금이 아니라 전기세 폭탄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전기를 갖다 많이 먹냐면요. 그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거 못 쓰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쓰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은 한쪽 라인이 전기가 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집에 쓰게 되면 몇십만 원 나와버리죠. 그게 시스템 에어컨보다도 더 많이 먹습니다. 그죠? 그게 콩티아오죠. 그래서 카이 콩티아오 하게 되면은 에어컨을 켜다. 관 콩티아오 관 하게 되면은 음, 에어컨을 끄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 에어컨 켜세요 같은 경우는 카이 콩티아오입니다. 카이 콩티아오. 근데 에어컨 꺼주세요 같은 경우는 카이 관 콩티아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콩티아오 꽝러바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켜라 할 때는 카이 콩티아오라고 말하는 게 카이 콩티아오바 이렇게 말하기 낫고요. 끄라고 할 때는 콩티아오를 갖다 앞쪽으로 던져놓고 콩티아 에어컨 그 에어컨 있잖아 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거죠. 켜 에어컨 이렇게 말하다가 끄라고 할 때는 에어컨 꺼 콩티아 꽝러바. 아예 그거 왜 그러는지 이유를 갖다가 말해주게 되면은 그게 비 오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아 위라 비가 내리다 할 때는 시아 아래 하자에다가 비우자 써가지고 시아 위라 특정한 비가 아니죠. 어떤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는 시아 위라입니다. 근데 위 시아라 비가 그쳤다 이 말이죠.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은 정보 있죠. 인포메이션의 중요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요. 내리는데 뭐가 내려? 비가 내려. 비가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일수록 뒤쪽으로 갑니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시아유일러 내리네? 비가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비가 어땠다고? 팅러 그쳤다고. 팅러 그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카이 켜. 뭘 켜? 콩티아오 키라고. 콩티아오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죠? 카이 켜 하면서 무엇인가 켜는 동작을 갖다가 먼저 주는 거죠.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카이덩이 아니에요. 등키라는 게 아니라 콩티아오. 다른 게 아니라 콩티아오를 켜라.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 뒤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콩티아오 에어컨 어쩌라고? 꽝러바 끄라고요. 중요하니까 뒤로 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거 집어넣으세요. 중요한 정보, 중국어의 중요한 정보는 뒤쪽으로 간다. 중국어의 중요한 정보는 뒤쪽으로 간다. 근데 막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보 인포메이션 뭐야? 하게 되면은 단어로 외우세요. 카이 콩티아오바, 콩티아오 꽝러바. 다시 한번요. 카이 콩티아오바, 콩티아오 꽝러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저기요 같은 경우는 포엔, 그죠? 포엔, 넌카이 콩티아오마, 그죠?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포엔이 우리로 하게 되면은 뭐라고 할까요? 저기요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국어에서는 포유엔을 갖다가 딱 종업원이라고 번역하면 이상해요. 어이 종업원 에어컨 틀어주실래요? 그 일하시는 분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포유엔에 해당되는 그 말이. 중국에서 포유엔이란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그 자신 있으면은 한번 가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저기 종업원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쫓겨날 수도 있으면 잘못하면은 커피 마시러 여러분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이 종업원 냅킨 좀 주실 수 있나요? 확 올라오죠. 어감이 안 좋아요. 종업원이라는 어감이. 근데 부유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모 이건 아니고요. 친족은 아니고 이모 언니 이건 아니고 그래서 저기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정말 청나라 말기만 하더라도 사부님이라는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죠. 시프는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다 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이라는 말이 딱이죠. 그리고 전문 기술이 없지만 어떤 직종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시프라고 합니다. 가을 가게 아저씨, 통닭집 아저씨, 그렇죠. 슈퍼 아저씨 다 시프입니다. 시프.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한테 학교 선생님한테 시프라고 하게 되면 욕 엄청 먹습니다. 지금 셴전 심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 학교 후배인데 제 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언어 천재죠. 언어 천재. 어렸을 때부터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13개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어도 엄청나게 빨리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떤 중국어 발음의 어떤 그 진짜 사부님은 선생님은 대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그 형님한테 배운 게 답니다. 사실 발음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교정 안 해줬어요. 그냥 따라 읽으세요 하고 끝인데 그죠? 그 형님 같은 경우 엄청 저를 그 자극했던 것 같아요. 발음이 그게 뭐냐 그러면 막 부어 발음이 왜 안 되냐고 막 저 부어라고 발음 못하고 저 맨 처음에 뽀 그랬거든요. 뽀가 뭐야? 뽀지.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허지어 술을 마시다. 지금은 의식 안 하더라도 지어라고 발음이 나오지만 이전에는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생님들한테 대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지오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니다. 그 형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결코 중국 사람들이 지오라고 발음 안 한다. 지오라고 발음 안 하고 지어라고 발음한다. 선생님들 잘못됐다. 나는 그 형 맨 처음에는 자기가 뭘 한다고 막 생각하다가 그 형을 믿었죠. 그래서 그래도 나름 중국어 발음이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형님이 이 시프란 말이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사부님이니까 그걸 갖다가 그 연수 가가지고
어, 대학교 2학년 때 연수 가가지고 저기 중국 그 선생님한테 써먹었어요. 써봤어요. 시포, 你去哪儿? 그랬더니 그 라오스가 성질을 펄럭 내시면서 그냥 막 아우 진짜 얼마나 무섭던지. 그렇죠? 없습니다. 한국말에서 포유엔에 해당되는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저기요라고 저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포유엔 계산 좀 해주세요. 둘 다 됩니다. 마이단도 되고요. 지장도 됩니다. 말씀드리지만 마이단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살매자를 쓰는 게 아니라 광동말에서 온 말이거든요. 광동말에서는 무들매자를 씁니다. 무들매자. 그 딴이라는 건 원래 그 영수증 그거 조각이라면은 아마 계산이 다 된 거는 따로 치워놨겠죠. 그래서 묻는다라는 매자, 매장하다 할 때 매자를 갖다 썼는데 그게 표준어로 유입이 되면서 쉬운 글자로 바뀌었죠. 살매자로. 그래서 마이단 거진 표준어로 두 개 비슷비슷합니다. 제장이나 마이단이나 제장 같은 경우는 짱이 원래 장부죠. 말씀드렸지만 장부입니다. 밥 먹고 우리들은 식당 가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빚을 맨 처음에 내는 거죠. 식당 주인이 먼저 이제 선불제로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먹고 나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장부 먹은 거를 갖다가 해결하는 제장 그런 개념이죠. 둘 다 됩니다. 둘 다 정답이고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先生, 这边请, 这边请. 그렇죠. 에어 놓으십시오. 콜라 더 있나요? 可乐. 보통 사람들이 그렇죠. 중국어의 어떤 외래어 표기 중에서 최고의 표기어, 그러니까 음도 유사하고 그 다음에 뜻까지도 담고 있는 최고의 외래어 아마 순위를 매기게 되면은 코카콜라가 1위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커커콜라 하게 되면은 음도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가구가락이죠. 커커 입을 즐겁게 하고 컬러 입과 마음을 즐겁게 해준다. 커커 컬러죠. 이게 뭐 여담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 컬러가 중국에 수출이 됐을 때는 안 팔렸답니다. 중국에서 원래 차 문화가 발달한 그거기 때문에 안 팔렸대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도 그렇지만 콜라를 시원하게 해서 마셔야 되는데 지금도 상온에다가 그걸 갖다 해가지고 마시게 되면 거품만 오사게 나지. 그게 진짜 맛없거든요. 근데 그 방송국에 거기서 엄청 때렸죠. 콜라가 소화에 도움이 되고 약간 좀 약품 비슷하게, 그러니까 건강식품 비슷하게 그걸 갖다가 엄청 많이 때렸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콜라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한번 인이 박힌다고 하죠. 쌍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윗쌍자에다가 인 yin 어떤 우리 한국말에서 인이 박히다 할 때 그 인자입니다. 인이 한번 박히게 되면 콜라만 먹죠. 그렇죠.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를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 물 끓여 먹기가 그때는 뭐 생수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물을 갖다 사서 먹는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물 끓여 먹기 귀찮으니까 콜라를 갖다 1.5리터짜리 사다가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콜라 중독이 이제 걸려가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물도 못 마셔요. 콜라를 갖다 마셔야지만이 개운한 느낌? 그래서 그 콜라가 그런 식으로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 하이오마 컬러 하이오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담배 피워도 될까요? 옆에 가로 넣고 해놨죠. 상대 허락을 구하는 경우 在这儿可以抽烟吗?在这儿可以抽烟吗?在这儿能抽烟吗?는 뭐죠? 규정이죠. 여기 담배 피는 공간인가요? 피워도 되는 공간인가요? 규정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근데 규정을 물어볼 때도 거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한테 푸유엔의 스테베이나 어떤
뭐 카페나 뭐 술집의 사장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규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거의를 쓰는 이유는 일종의 상대가 존중해 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 담배표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 담배표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와 똑같은 겁니다. 거의 그렇죠. 구별은 됩니다. 여기에 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실 건가요? 이거 아까 했죠. 在这儿吃呢还是带走呢?在这儿吃呢还是带走呢? 그렇죠? 와이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명사형으로 우리 테이크아웃이죠.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에 해당되는 게 와이마이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카페나 아니면은 뭐 빵집 같은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리고 고깃집 같은 경우도 테이크아웃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그 고기나 재워놓은 고기나 그 다음에 뭐 설렁탕, 육개장 같은 걸 갖다가 이게 포장해가지고 파는 그런 그 집도 있더라고요. 보통 커피 가게, 커피숍이나 제과점, 그렇게 옆에다 별도의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그게 이쪽으로 테이크아웃 이렇게 써주는 데 있는데 그 테이크아웃에 해당되는 그 말 자체가 와이마이입니다. 와이마이. 근데 그 동사형으로 테이크아웃 하실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은 따이저가 되는 거죠. 따이저가 되는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테이크아웃 명사형은 테이크아웃입니다. 근데 가지고 가실 건가요? 뭐죠? to go죠. to go. 그렇죠? 똑같죠? 똑같습니다. 설탕 넣어 드릴까요? 加点糖吗? 야, 加点糖吗? 설탕을 넣어 준다는 거죠. 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빵 좀 뭐죠? 现在빵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 놓는 어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빵디얼 같은 경우가 쓰게 되면은 약간 제 느낌에는 그래요. 제가 중국 사람은 아니죠. 어감상 뭐 빵디얼 당마 같은 경우는 좀 양이 좀 많고 짜디얼 같은 경우는 좀 가미하는 느낌. 그래서 물론 이제 전 설탕 엄청 넣어서 먹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느낌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살짝 넣는 느낌이 짜디얼이라면은 빵디얼 같은 경우 팍 그렇죠. 라면이나 아무튼 고춧가루 이렇게 푹 푸는 거 있죠. 김치나 이런 거 끓일 때 그거는 짜디얼보다는 빵디얼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큰 술을 이렇게 넣고 뭐 이런 개념이라면은 근데 가미하다라는 느낌이 짜디얼입니다. 짜디얼. 그러니까 빵디얼 빙콸이 뭐죠? 밑에 12번에 나오는 게 빙콸. 그게 얼음 그 아이스볼 얼음이죠. 얼음 좀 넣어달라는 짜디얼이고 빵디얼도 가능합니다. 근데 조금 느낌이 들어요. 짜디얼 같은 게 약간 넣어준다는 느낌이야. 빵디얼 같은 거 팍 이런 느낌이라 이거죠. 그렇죠.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12번에서는 빙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빙전 빙이 얼음이죠. 전은 원래 그 진지를 구축하다 뭐 이런 두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냉장고 없었을 경우에는 그 얼음 있죠. 얼음에다가 음료수나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두는 거야. 시원하겠죠. 그래서 역빙전더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역빙전더마 같은 경우는 시원한 거. 그 어른들 보기에는 씨앗이 된 거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시원한 거. 맥주 시원한 거 있어요? 사이다 시원한 거 있어요? 역빙전더마 장원더 하게 되면은 장장 항상 할 때 그 장장 할 때 그 장 CHANG 할 때 장 이성 있죠? 그다음 원 일성이죠. 원도 할 때 원 장원 같은 경우는 상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밖에다 둔 냉장고에 안 들어가고 밖에다 둔 게 장원다. 그게 아닌 빙전더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된 거. 그게 빙전더입니다. 네, 원래 그 냉장 보관된다는 개념이 냉장고에다 두다라는 개념. 지금 다 냉장고 쓰죠. 근데 그 냉장고 없을 때는 얼음에다가 이걸 갖다가 음료수나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술이나 이런 거 갖다 집어넣는 그러니까 얼음에다가 둔. 여러분 전주 가보신 분 있나요? 근데 뭐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렇게 파는 데 있긴 하지만
전주 가보게 되면 가게 맥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시키게 되면은 그 뭐죠? 어 그 맥주를 갖다가 이 양동이 같은 데다가 얼음 이렇게 막 해놓고 이렇게 꽂아서 줘요. 어, 좀 운치가 있는 거죠. 뭐 더 맛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운치. 근데 전주에서 진짜 맛있는 집은 제 생각 같아서는 막걸리 집입니다. 막걸리 집. 막걸리 집은 나중에 여러분 전주 놀러 가실 일 있으면은 막걸리 집 가실 때는 소수 정예로 가지 마세요. 많이 가세요. 최소 5명? 그래야지 술 주전자를 갖다가 이제 뭐 주량이 엄청나면 괜찮은데 사람 그 주전자가 커요. 근데 주전자 한 통에 얼만데 그걸 하나 시키게 되면은 안주가 쫙 딸려서 나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괜찮네. 이 정도면 뭐 이 가격에 괜찮네. 두 번째 다 가게 되면은 야 이것 봐라 이런 느낌. 세 번째부터는 야 손에 나는 왜 이런 게 안주로 나오서 네 번째부터는 뒤집어집니다. 막 랍스터 나고 막 그런. 세 번째부터 뭐 전복 구이 뭐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그 잡채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잡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주 그 막걸리를 갖다가 그 막걸리 골목 가지고 드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전주 놀러 갈 때는 좀 친구들이 좀 많이 내려가면은 그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술을 갖다 한 잔씩만 마시더라 한 통 금방 없어지니까 그러죠.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거. 전주도 참 맛의 고향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요. 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거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음식 식사 다 하셨습니까? 그렇죠. 어, 또 츠왕러마 같은 다 먹었어? 이런 말이죠. 그건 엄마가 하는 말이죠. 아들한테 딸이나 뭐라고 해야 되죠? 이용 완러마 사용하다라는 용 거기다 완 이용 완러마 그게 그 손님들한테 쓸 수 있는 츠를 대신하는 높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비행기 탔는데 되게 재밌겠죠.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 그 스튜디오스들이 여러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저한테 어떻게 보면 딸뻘인데 와가지고 다 먹었어? 치울까? 이러면은 한국말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오색할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이용 알러마 그렇게 말해야겠죠. 하이메이요 아직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稍等会儿 다시 한번요. 稍等会儿 이 월 같은 경우는 삼성을 읽어도 되고 월 원래는 사성이죠. 그래서 稍等会儿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근데 입말에서는 稍等会儿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稍等会儿 해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一会儿도 되고 一会儿도 되죠. 근데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等一下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 기다려 이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국말 한다 생각해 보세요. 식사 다 하셨습니까? 스튜디오스가 물어본다 이거야. 근데 아직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아직요. 좀 기다려. 황제입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等一下는 좀 기다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로 주세요. 我要这个. 그렇죠. 我想这个 같은 경우는 난 이걸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이죠. 그렇죠. 我要这个 이걸로 주세요. 요구할 때 야오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퀴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